안녕하세요. 일과 에너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번 시간에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의 운동에는 이제 세 가지의 케플러의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 운동입니다. 타원 궤도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타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죠. 중심으로부터. 근데 타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 길이를 긴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짧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짧은 반지름은 기호가 B고요. 긴 반지름은 기호가 A입니다. 그리고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점은 항상 긴 반지름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점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F입니다. 그리고 타원은 하나지 더 특징이 재밌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들어보면은 태양이 지금 이 초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중심으로 지구가 그러니까 태양이 초점이 있고 그 태양을 초점으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게 지구라면 이제 지구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태양과 지구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태양과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네, 근일점은 이제 가까울 근자. 그래서 점은 위치죠. 그래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멀 원자를 써서 먼 거리에 있는 점, 먼 거리에 있는 위치. 그래서 먼 거리에 있을 때를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케플러 제2법칙은 우선 이름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데요. 자, 보시면 이제 다시 태양계를 들어보면 태양과 지구만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계가 아니라 태양과 지구만. 그럼 이제 태양계에서 이제 들면은 지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만큼의 면적을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먼 거리에서도 지구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면적을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S1과 S2가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은 태양과 가까울 때는 이제 지구가 이 태양한테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근일점에서는. 근데 이와는 반대로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지구가 조금 천천히 움직여도 태양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괜찮기 때문에 이제 좀 속도가 여기선 좀 느리고 여기선 좀 빠릅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조화의 법칙. 여기서 보면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하고 비례합니다. 이거는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케플러의 스승님이 이제 관측, 그 당시 이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이제 관측으로는 굉장히 명성을 얻었던 사람인데요. 그 티코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케플러가 분석을 해봤더니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하더라 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칙입니다. 케플러 제3법칙이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케플러 다음으로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세대에 나타나는데요. 뉴턴은 이제 케플러의 법칙을 보고 이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만류인력입니다. 케플러 법칙에서는 이제 만류인력에 대해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던 건데, 이제 실제로 수식으로 나타내지 못했고, 뉴턴은 이제 중력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뉴턴의 만류인력이라고 해서 만류인력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어떤 원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다른 또 질량 큰 라지 m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한 m은 이 큰 m에 의해서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그 당기는 힘을 F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큰 m은 작은 m으로 인해서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중력 때문에. 그래서 그 힘도 F인데요. 이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은 그냥 R 제곱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각각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는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수 G를 써줍니다. 그래서 G는 만류 인력 상수입니다. 만류 인력 상수.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힘이 미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어떤 물체 M이 이제 길이 R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는 거죠. 원운동을 할 때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이제 중심으로 받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류 인력 말고 중심으로 받는 힘이 생기는데요. 이제 물체가 원운동을 어떻게 할 때? 등속 운동할 때입니다. 등속력인데 여기 생략된 겁니다. 여기 등속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속력인데 력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등속력 운동을 할 때 받는 힘을 그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은 구는 원이죠. 원의 중심에 받는 힘입니다. 이거 한자이기 때문에 구심력 원의 중심에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구심력이라고 쓰고요.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비례하고요. 그래서 질량과 V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갖는 등속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그냥 는입니다. 상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물체 M이죠. 이거는 제 손인데요. 이게 손이 받는 게 아니라 물체가 받는 겁니다. 물체 M. 물체 M이 구의 중심으로 받는 힘입니다. 그게 구심력입니다. 네, 그래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케플러 제3법칙이 케플러 제3법칙이 제가 주기의 제곱에 비례하고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역으로 만류 인력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만류 인력은 아까 뭐였죠? R제곱분의 GMM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상수 만류 인력 상수 G를 써주는 겁니다. 안 보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에 어떤 물체 M이 있는데 큰 M이 있는데 그 물체가 이제 작은 질량 M을 가진 게 이제 도는 겁니다. 이렇게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그때 받는 힘은 만류 인력을 받겠죠, 당연히. 이 M이라는 물체가 만류 인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원운동 할 때는 등속력으로 만약에 원운동을 하게 된다면 받는 힘이 또 뭐 있었죠? 네, 구심력입니다. 예, 구심력 맞습니다. 네,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네, 그래서 구심력과 만유 인력을 같이 수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 떨어진 거리 R입니다. 네, 그래서 R분의 MV 제곱과 R제곱분의 GMM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V는 시간분의 거리로 배웠잖아요. 원운동하는 물체는 속력이 조금 똑같지만 약간 형태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 잘 보시면은 자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M이라는 물체가 원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시간을 한 주기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가 이동을 해서 쭉 여기 한 바퀴 오면은 그때를 한 주기라고 합니다.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에 대한 시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진 거리가 R입니다. 그러니까 R인 원이라면 이제 R인 원이라면 2파이 R이 되겠죠. 거리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2파이 R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또 써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F는 R제곱분의 GMM 만류 인력과 F는 R분의 MV 제곱 구심력을 갖다고 두고 그래서 V에 대해서는 T분의 2파이 R을 써서 주기와 거리의 비율로 나타낼 겁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R제곱분의 GMM과 R분의 MV 제곱인데 우선 이것만 정리를 먼저 해보면 R 하나씩 없어지고 그러면은 V 제곱은 R분의 GM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V는 T분의 2파이 R이었으니까 다시 이걸 이쁘게 또 정리를 하면 2파이 R의 제곱에 R분의 GM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T제곱 4파이 제곱 R제곱은 R분의 GM이 되고요. 다시 또 정리를 하면
R 세제곱은 GM 4파이 제곱 R 세제곱이 됩니다. 맞죠? R 세제곱. 여기 어이구 T제곱이죠. T제곱. R 세제곱이 아니라 요거 T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만류 인력 상수는 상수죠. 상수고 질량 라지 M도 상수죠. 그냥 중심에서 잡아 당기는 거죠. 작은 물체 M을. 그래서 이것도 상수입니다. 그래서 4도 상수고 파이 제곱도 상수니까 이거를 통째로 K라는 걸로 둡니다. 그러면은 K T 제곱이고요. 네. 그러면은 비례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R의 세제곱은 T 제곱이 나오죠. 네. 이거는 원운동을 가정하고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수준을 조금 넘어서는 이제 수학을 동원을 해보면 A 세제곱, 그러니까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T제곱이라는 결과를 똑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한번 확인해서 이 강의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